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보험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또 챙겨드리는 보고또 보험 전문가 장명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달 꼬박꼬박 내는 건강보험료, 그저 병원 갈 때 몇천 원 할인받으려고 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게만 알고 계셨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보험 상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촘촘한 의료복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식당의 메인 메뉴판 뒤에 숨겨진 아는 사람만 시킨다는 히든 스페셜 메뉴와도 같습니다. 특히 암이나 중증 질환처럼 인생에서 가장 큰 경제적 위기가 닥쳤을 때 이 히든 메뉴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보험을 다뤄오면서 안타까운 사례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치료비 자체도 버겁지만 당장 생계가 끊기고 간병 부담에 온 가족이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훌륭한 복지 제도들은 한 가지 치명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해서, 내가 아프다고 해서 국가가 먼저 알아서 장명진 씨 힘드시죠? 이 돈 받으세요 하고 챙겨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알고 내가 찾아서 내가 신청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또 보험 장명진 전문가가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신청해야 할 국가 의료 지원 7가지를 핵심만 쏙쏙 뽑아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오늘 한 번만 보지 마시고 꼭 저장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보고 또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첫 번째 방어막은 중증질환 산정 특례입니다. 일명 5%의 기적이라고 불리는데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강력한 혜택입니다. 주변에 암 치료 받으신 분들이 병원비 얼마 안 나왔어 라고 하신다면 100% 이 산정특례 제도 덕분입니다. 산정특례가 뭔가요?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희귀 난치 질환 등 돈이 많이 드는 중증 질환으로 확진받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병원비 본인 부담률을 5%로 대폭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얼마나 강력한가요? 원래 우리가 내야 할 급여 병원비가 1,000만 원이었다면 산정특례가 없으면 그중 2번 외래에서 20에서 60%인 2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적용받으면 단 5%인 50만 원만 내면 되는 겁니다. 기간은요. 암의 경우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면 최대 5년간 이 혜택을 받습니다. 어떻게 신청하죠?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환자가 직접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진단받은 병원에서 담당 의사가 이분은 산정특례 대상자입니다 라고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해 건강보험공단에 바로 등록해 줍니다. 환자는 진료비 계산서에 5%가 잘 적용되었는지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5년 지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5년이 지났는데도 암이 완치되지 않고 잔존하거나 전이 되거나 혹은 새로운 암이 발생했다면 재신청을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담당 의사와 꼭 상의해 보세요. 단 비급여 항목, 즉 선택진료비, 상급 병실료, 일부 최신 항암제 등은 이 5% 혜택과 전혀 상관없이 100%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손보험과 암보험을 따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어막은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쓴 만큼 돌려받는 시스템인데요. 산정특례가 할인율을 높여주는 제도라면 본인 부담 상한제는 연간 지출 총액의 뚜껑을 닫아주는 제도입니다. 1번 산정특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자주 가고 치료가 길어져서 낸 돈이 너무 많을 때 국가가 다시 그 돈을 돌려줍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가 뭘까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내가 낸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금이 나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선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을 다음 해에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상한선은 얼마일까요? 모든 국민이 똑같진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내는 수준에 따라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는 연간 약 87만 원만 넘으면 초과분을 다 돌려받고 소득이 가장 높은 10분위는 연간 약 1114만 원을 넘어야 돌려받습니다. 어떻게 돌려받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신청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병원은 일단 내가 몇 분위인지 모르니까 최고 상한선 10분위 기준으로 병원비를 받습니다. 그리고 약 1년 뒤 공단이 알아서 장명진님은 5분위인데 돈을 더 내셨네요. 차액 얼마를 돌려드립니다. 라고 자동으로 계산해서 환급 통지서를 보내줍니다. 이것도 역시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금은 총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오직 급여 항목 쓴 것만 계산합니다.
그래서 산정특례 5%와 본인부담 상한제는 급여 항목을 막아주는 두 개의 강력한 방패이고, 비급여라는 창을 막기 위해서는 실손보험과 진단비 보험이 필요한 완벽한 상호 보완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소득기반 지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지금부터 환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좀 더 선별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뭘까요? 단순한 병원비만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영유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구, 수급권자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삶 전반을 지원하는 국가의 최저 보루입니다. 대상은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등 이하여야 합니다. 계산이 매우 복잡하므로 내가 해당될 것 같다고 생각되면 즉시 신청해 봐야 합니다. 어디서 신청하죠? 다른 곳에 갈 필요 없습니다. 내 주민등록 주소지에 읍명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득기반 지원 중 두 번째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 치료 과정에서 몸을 가누기 힘듭니다. 당장 밥 챙겨 먹고 집안 청소하고 씻는 것조차 일이 됩니다. 가족이 간병하면 다행이지만 그나마도 여의치 않을 때가 많죠. 이게 뭘까요?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힘든 저소득층, 중증 질환자, 한부모 가정 등에게 가사 서비스나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여 가정의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대상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일 암 환자이고요. 두 번째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해당됩니다. 어디서 신청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긴급, 암환자, 재난적 이 세 가지 3종 특별 의료비 지원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중요한 특별지원금 세 가지입니다. 이건 조건이 까다롭지만 한도가 명확하고 비급여까지 일부 포함해 주기도 하니 반드시 보고 또 보셔야 합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가장의 실직, 사업 실패 혹은 중한 질병, 암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지고 당장 내야 할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지원해 줍니다. 최대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입원 수술에 필요한 각종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을 지원합니다. 일부 비급여 항목도 포함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건 타이밍이 생명인데요. 절대로 퇴원한 후에 신청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입원 중에 퇴원하기 전에 병원 업무과의 의료사회복지팀을 찾아가서 제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병원비를 못 낼 것 같은데 긴급복지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반드시 먼저 상담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 이름 그대로 저소득층 암 환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18세 미만 소아암 환자는 소득과 무관하고 성인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앞서서 말씀드린 기초생활보장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성인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도 해당됩니다.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를 먼저 내고 나중에 환급받는 식입니다. 환자의 등본상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당장 낼 돈이 없다면 병원 사회복지팀과 상의하여 지급보증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긴급복지와 여섯 번째 암환자 지원은 중복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므로 보건소나 병원 사회복지팀과 상담하여 내게 더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 산정특례와 두 번째 상한제가 급여 항목을 막아줬다면 이제는 그 무서운 비급여 항목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것을 막아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뭔가요? 소득 수준에 비해 너무 과도한 의료비, 특히 비급여가 발생했을 때 그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입원 외래 상관없이 모든 질환이 대상이 되고요. 다만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고 발생한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어야 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최대 80%까지 지원되고 일반인도 기준에 따라서 최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5천만 원이 최대 한도입니다. 퇴원일 기준 6개월,
180일 이내에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신청하는 것이 돈입니다. 자, 오늘 보고또보험 장명진과 함께 대한민국 의료복지 히든 메뉴 7가지를 보고 또 봤습니다. 산정특례는 급여 항목 5%만 부담합니다. 전 국민이 해당되고요. 본인 부담 상한제는 급여 항목 연간 상한선 초과 시 환급됩니다. 이것도 전 국민이 해당됩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생계, 의료, 주거 등 종합 지원하지만 저소득층만 해당됩니다. 가사간병은 집안일, 간병에 도움이 됩니다만 저소득 중증 질환자에게만 해당됩니다. 긴급복지는 갑작스런 위기 시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기준 충족 시 가능하며 퇴원 전 신청해야 합니다. 암 환자 지원은 저소득 암 환자에게 300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보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비급여 포함 과다 의료비의 50에서 80%를 지원합니다. 공단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험의 본질은 위험 대비입니다. 우리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1차 방어선이라면 오늘 알려드린 이 7가지 제도는 2차, 3차 방어선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훌륭한 방어선들은 내가 알고 신청이라는 키를 꽂아야만 작동합니다. 오늘 이 영상 그냥 좋아요만 누르지 마시고 꼭 저장해 두셨다가 나와 내 가족이 정말 어려울 때 보고 또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정보가 꼭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전문가, 언제나 여러분의 편에서 가장 확실한 솔루션을 보고 또 찾아드리는 보고 또 보험 장명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